안녕하세요. 결혼 10년 차 주부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문득 예전 일이 떠올라서 글을 써봅니다. 이건 저희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네요. 저희 시어머니는 아직 젊은 나이지만 조선시대에서 살다 온 사람같이 남자는 하늘이고 최고라 믿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10년 전 제가 결혼할 때도 아들 둘은 설거지도 한 번 안 시키며 살았습니다. 가족끼리 계곡이나 펜션 같은 곳에 놀러 갈 때에도 고기 한 번 굽는 꼴을 못 봐서 무조건 저한테 시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들 둘을 키웠으니 그 아들들은 돈은 버는데 그 외에 나머지는 못하는 바보로 자랐죠. 실제로 저희 남편은 신혼 때 부엌에 들어오는 걸 많이 망설여 했습니다. 이건 여자가 할 일 아닌가? 이런 대단한 내구조를 가지고 살았더라고요. 그러다 주변에 이런 문제로 일찍 이혼한 지인분들이 남편에게 쓴소리를 심하게 하면서 정신 차리고 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툴지만 조금씩 하다 보니 잘하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결혼 후 아들 둘 낳은 걸로 어깨가 하늘로 치솟아 올랐던 분입니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아들 한 명만 있어도 주변에 큰 소리를 칠 때라 하나도 아닌 둘이나 낳았으니 오죽했겠나요. 주변에 딸만 가진 엄마들에게 부럽다는 말을 당연하게 듣고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당시가 딸 가진 부모가 시집 보낸 후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딸 가진 사람이 죄인이라는 소리가 나올 때였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아들 가진 유세를 부리다 못해 어딜 가나 남자가 최고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다 하더군요. 딸 가진 분들 앞에서도 아들이 있어야 한다. 아들이 최고지. 이런 말씀을 스스럼 없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시아버지한테는 무조건 내내 해야 된다. 머리를 숙여야 한다. 남편이 뭐라고 하면 살살 달래주고 그려려니 이해를 해야 살 수 있다. 라고 하며 세뇌를 시켰었네요. 제사 지내러 시 친척집에 방문했을 때도 밥상은 죄다 남자들 뿐이었고 여자들은 부엌 구석에 숨어서 먹었습니다. 식사할 때도 이런 상태이니 말 안 해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지는 대충 아실 겁니다. 처음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었네요. 그런 집이 있다는 건 드라마나 이야기로만 봤었지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아무튼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아 조심스레 이의를 제기했더니 원래 남자들이 먼저라 말하더라고요. 누구 하나 나서서 해결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에게도 말했더니 어른들이라 어렵다 하더군요. 그래서 어머님께 진지하게 분위기를 바꾸자 대화를 시도했지만 남자는 원래 못해. 남자들은 원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는 등 무조건 남자에게 다 맞춰야 한다 하셨습니다. 여자는 무조건 내조하고 그저 살림만 하는 세상 물정 몰라도 되는 노예쯤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삼식이라서 어디 외출을 했다가도 시간을 맞춰 버선발로 뛰어오는 시어머니였기에 제가 대학을 나와 회사 생활을 하는 것도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도망간다 생각하셨고 며느리는 일명 기쁨조라 생각하셨죠. 아주버님한테도 잘해야 한다며 깍듯이 대하라 명령하셨고 아버님한테 안부 전화를 할 때에도 이렇게 해서 전화했습니다 아버님. 이런 식으로 하라며 대사 연습도 시켰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여자들이 설 입지가 넓어지고 혼자서도 충분히 먹고 사는 세상이 열린 후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주변 이웃을 돌아보니 맛집, 여행, 카페, 연극, 콘서트 등 소소한 대화부터 취미까지 딸과 꾸준히 할 수 있는 문화생활의 범위와 영역이 커져버린 거죠.
이에 시어머니도 무뚝뚝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들 둘에게 어떻게든 소소한 뭔가를 누리고자 했었지만 아들 둘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도 점점 딸하고 멀었다, 놀러 갔다, 어디 가기로 했다, 이런 자랑을 듣기 시작하니 지나가는 모녀 사이만 봐도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했나 보더라고요. 해서 결국 해결 방법을 모색한 게 며느리를 딸로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며느리도 가족 개념이니까요. 아주버님이 결혼하고 딸과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그 여자분께 강요하고 집착하다 결국 아주버님은 이혼을 당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언젠가 술에 취해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하시는 것보다 배로 심하게 굴었다 하시더라고요. 그 후에 제가 결혼했고 저한테도 남자를 받들며 살길 강요하며 딸들과 할 수 있는 것들 또한 수없이 강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전화해서는 시장 같이 가자, 반찬 같이 만들자, 카페 가서 수다 떨자. 해외여행 둘이서 같이 가고 싶다. 집에 먹거리 주문 좀 해달라. 컴퓨터로 뭘 좀 알아봐달라. 너희 시아버지가 감기에 걸렸으니 걱정해달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걱정하고 안부 전화해라. 생일날 뭐 받고 싶다, 바람 쐬러 가자 등등. 자식들에게 받고 해야 될 소소한 모든 것들을 저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니 저도 당연히 참다 폭발해서 이혼하자 뒤집어 엎어버렸죠. 이후에도 엄청난 시집살이와 갑질 등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결론적으로는 대판하고 난 후 시가에는 발길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부모한테 며느리가 입바른 소리를 하거나 본인들 눈높이에 못 맞추면 아들이 며느리에게 이혼하자고 세게 나갈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러면 제가 울면서 빌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항상 하는 소리가 네가 우리한테 이런 소리 하는 거 알면 아들이 뭐라고 안 해? 이런 말이었거든요. 아무튼 시가의 발길을 끄는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주변 이웃들한테도 아들이 있어야 며느리가 오고 딸은 시집가면 그만이지만 아들이 있으면 며느리도 아들도 둘 다 평생 끼고 산다 어쩌고 시전하다 이웃 간의 만남이고 뭐고 모임도 못 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조선시대에 살고 계시다 시대의 역풍을 제대로 맞은 것 같습니다. 지금쯤 본인이 속해 살고 있는 시대를 직감하고 계시겠죠. 이런 생각을 하니 조금은 속이 시원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아직은 몸이 건강하니 저러지 이제 둘 다 어디 아프기 시작하면 병수발 들라고 할 겁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는 건 어디 내다버리는 거라 생각해서 싫어할 거예요. 아직 발광할 일이 한참 남았습니다. 남편 단속 계속하세요. 아픈 부모 불쌍하다고 쓴이를 원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 우리 시부모 아들만 넷입니다. 아무것도 해준 것 없이 장가 보내면서도 위풍당당 온갖 아들 가진 유세를 떨더니 다 늙어서 딸이 없어 서럽네 어쩌네 궁시렁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며느리들한테 하는 갑질은 여전했습니다. 나이 먹고 이빨 빠진 호랑이가 뭐가 무섭겠나요. 다들 시부모 안 챙겨서 둘이 외롭게 늙어가는 중입니다. 그런 거 보면 불쌍하다 싶다가도 신혼 때 저한테 했던 짓을 생각하면 자업자득이다 싶어 아무것도 안 하게 되네요. 세 번째. 도대체 연세가 어떻게 되시길래 아직도 아들만 최고죠? 저희 시어머니도 아들만 넷이긴 한데 일단 본인이 취미활동 다니느라 너무 바쁘셔서 저한테 관심도 없으십니다. 어쩌다 전화드리면 지금 모임 중이라고 빨리 끊으라 하셔서 오히려 제가 더 뻘쭘해하죠. 네 번째. 변할 사람이었으면 첫째 이혼했을 때 생각을 고쳐먹었겠죠.
절대 안 변할 거고 죽을 때까지 저런 사고방식으로 살 거예요. 님 남편은 형의 이혼을 봤으니 저건 아니구나 느낀 거지. 아니었으면 쓴이네가 먼저 이혼을 했을 겁니다. 쓴이는 그냥 지금처럼 지내면 될 겁니다. 아들이 알아서 본인 부모님 챙기라 하면 되는 거니까요. 시부모님도 아들이 더 좋을 거잖아요. 남편한테서 불쌍한 우리 엄마라는 소리가 나오면 남편을 보내주면 됩니다. 5번째, 저 정도 아줌마면 절대 인정 못해요. 아직도 아들만 최고라고 정신 승리를 하고 있을걸요. 내 말이 무조건 맞아. 인생 길게 봐. 딸이 어디까지 책임져 줄 것 같아. 이러면서요. 인정하는 순간 본인의 모든 인생이 부정당하는 거라 생각할 테니 아마 죽기 전까지는 인정 못할 겁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